이야. 기억하십니까? 2011년 신기생전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2011년 작품. 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이 장면 때문에 다음날 뉴스도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나 화제가 됐으면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드라마를 썼던 임성환 작가의 최근 신작이죠. 오로라 공주가 또 굉장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궁이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오로라 공주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네. 2013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송과 화제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연예계 각종 화제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화제 현장들을 취재하고 계신 훈남 연예부 기자입니다. 안진용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MBN 스타의 두정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궁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선 집중 채널 고정! 자, 2013년에도 참 많은 화제작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참 오로라 공주만큼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드라마가 없었던 것 네, 같은데 연일 뭐 검색어 1위예요. 시청률도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 오로라 공주가 뜨거웠던 걸까요? 네, 또 이슈는 어떤 건지 홍종선 기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오로라 공주가 이제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잖아요. 네. 사실 보고 또 보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연동 마님, 뭐 하늘이시여, 신기생전 뭐 하는 것마다 사실 화제가 돼서 이번 드라마도 거의 뭐 이미 인기를 보장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동안하고 참 반응이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이게 나름 애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연장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넘어서서 작가 퇴출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 작가 퇴출을 요구하는 그런 인터넷에 그런 사이트가 생겼는데 일주일 만에 2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할 정도로 예, 지금은 이전에 어떤 그러니까 뭐 막장 드라마의 뭐 시조다 뭐 그래도 인기 작가다 하는 말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정도입니다. 온라인 퇴출 요구가 지금 막 이렇게 붐이 일다시피 한 것은 예. 사실 보통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그러면 방송사 측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연장하자 이러고. 그렇죠. 네. 그러면 출연진들이나 작가들이 반대하고 이랬는데 이번엔 반대로 작가가 나 할 말 더 많다. 연장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안 그래도 막장 드라마라고 지금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사실 지금 이 넷상에서 퇴출 운동이 불붙었고 여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또 이제 그 드라마에 붙는 광고 예. 그런 거 또 이제 소비자 불매 운동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이 점점 커지네요.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광고 작가 퇴출 요구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약간 여기다 이거- 너무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정말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인데 주변의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예. 이게 뭐 정말 한 회에 한 절반 이상을 무슨 요리 레시피 같은 걸 막 읊은 다음에 한 회 땡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이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시청률 확 높잖아요. 이 퇴출 운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08년에도 똑같이 네. 있었는데요. 무슨 드라마 때죠? 그때가 이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그런 드라마도 똑같이 아까 그 있었는데 레이저쇼. 예, 그때도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요. 퇴출 운동 일어난 날 오로라 공주가 최고 시청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퇴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땐 퇴출되지 않아요. 문제는 오히려 무풀보다 악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오히려 더 사람들이 무엇이길래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는가 하고는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게 방송사 입장으로는 더더욱 임성환 작가를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얽혀있길래 그 오로라의 경우에는 스토리보다는 일단 비상식적인 중도 하차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중도 하차는 있었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뭐 미국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병으로 죽거나 해서 총 11명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견급 배우들도 하차를 피할 수 없었는데 손창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차는 단 한 명의 문제였다 해서 간접적으로 임성환 작가를 원망하는 듯한 이제 인터뷰를 말씀을 했군요. 하셨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조카로 알려진 이제 백옥담이라는 배우의 분량은 점점 늘어나서 더욱 상대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진 것 같습니다. 안 기자 무슨 데스노트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죠? 데스노트는 그 일본 영화잖아요. 그 노트에다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 죽는다. 거, 예. 근데 임성환 작가가 대본에 그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임성환표 데스노트라고 해서 벌써 11명이 죽어나갔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지도로 쌓은 배우들을 내보낼까를 두고 얘기를 하다가 예. 제작비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 회 제작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임성환 작가의 작가료로 나가고 나머지가 배우들을 쓰는데 쓰이면은 이게 배우들을 많이 건사하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면요. 부족하다 싶으면 제작사에서 더 주거나 방송사에서 더 줘야 되죠. 그쪽에서 오히려 제작비가 부족하니 작가님한테 자 이러이러하니까 좀 하차를 시켜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임성환 작가가 스스로 하차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출연료가 높은 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더 이런 출연료 논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두성화 기자, 그 임성환의 드라마에는 법칙이 있다 그러던데 어떤 법칙들이에요? 일단 제목이 모두 대부분 5글자로 끝나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요. 오로라 공주, 하늘이 씨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석 등등. 비빔밥? 신기생견.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느낌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선호한다고 하는데 일본적으로 그 음절을 맞춰서 제목을 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네. 그런 특징을 또 지니고 계시죠. 또 남자 주인공은 주로 체육과를 나온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임 작가가 신체 조건이 좀 월등한 배우들을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꼭 이렇게 수영 장면이 꼭 나와요. 꼭 이렇게 나오죠. 일단 남자가 일단 옷을 벗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그 복근이 좋아요. 그리고 괜히 막 뭐 볼 때도 이렇게 상의 예, 상의가 좀 탈의하고. 탈이 되고. 아연동마님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한번 벗었는데 그분은 몸이 안 좋았거든요. 누구였죠? 그분이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저분은 왜 벗긴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성환 작가의 작품에 남자 주인공이 옷을 한번 벗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예. 그 장면을 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태곤 씨가 목욕하고 나면 꼭 가운을 여기까지만 입죠. 여기 이렇게 쫙 골이 걸리고. 드러나게.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늘 주인공이 신인이에요. 그리고 또 신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주연급이 아니었던 분을 주연으로 쓴다든가, 그죠? 그리고 또 뭐 음식 무슨 뱀술. 음식 웰빙 음식 정보도 주잖아요. 올리브 오일. 아니, 생활 정보들이 보고 또 많아요. 보고 때 딸기를 칫솔로 씻으면서 아마 씻는다, 응. 잔류 농약을 없애는 그거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뭐 뱀술을 이렇게 먹이면서 네. 야 이거 술 맛하고 똑같아. 이거 약주야. 약이니까 먹어라.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생간 만약에 이제 좀 요즘에 하늘이 쉬어. 건강에 좋다 거예요. 싶으면 하늘이 쉬어요. 남녀가 생간 데이트. 데이트를 하는데. 생간 데이트. 아니 보통 남녀 데이트하면 우리가 뭐 스파게티를 먹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생간을 먹으면서 이게 빈혈에 좋다더라 하면서 막 피 뚝뚝뚝 흐르는 거를 멀쩡한 처녀가 막 생간을 먹고 이런 게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안 기자님, 왜 이런 특징들이 있나요? 실제로 임성환 작가가 미식가세요. 그래서 본인이 먹고 관심이 있는 거를 드라마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신기생견 때는 매생이 집이 제대로 많이 나왔었는데 방송국 앞에 그 매생이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드라마 국장이랑 같이 가서 먹고 왔는데 괜찮았던 거죠. 그 다음에 드라마에 계속 매생이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정보를 같이 주는군요. 네, 나름 본인의 하나의 법칙 중에 하나. 임성환 드라마에는 정보가 있다. 또 임성환 작가 들어보면 이 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개. 네?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 개가 뭐 떡대가 뭐 떡대.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대사 중에서 뭐 개가 사람보다 낫다, 뭐 개 잘 걷어들이는 것도 공덕을 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 사랑을 표출을 하면서 떡대 출연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아.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아. 한 달에요? 대기실도 아마 지금까지 뭐 냄새 7,000만 때문에 따로 원 있고. 벌었대요 그 개가 떡대가. 아, 개 대기실이 따로 있다는데요, 지금. 예. 지금 노래방 씬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 항상 그죠? 노래방 씬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또 길게 나오고 최근에 오로라 공주에서는 그 시집살이 스트레스를 받은 그 주인공이 신우이 앞에서 헤드뱅잉 쇼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 노래하는 게 근데 그게 뭐 잠깐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10분 정도 15분 가까이. 정도. 기본적으로 2절까지 예. 있으면 2절까지 다 부르는 걸로. 임성환 작가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임성환 작가의 작품의 배우들을 보면은 대부분 작품 중에는 인터뷰 못하고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럼 임성환 작가랑 어떻게 소통을 하냐 그러면 집에 놀러 간 사람들은 집에 노래방기가 있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 오로라 공주에서도 남자 출연자 중에 한 명이 그 SG워너비의 살다가를 정말 열심히 불렀거든요. 이것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임성환 작가가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노래를 연습을 해서 실제로 불렀고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을 계속 이렇게 넣고 그래서 노래방 장면도 많은 거죠. 이전까지는 김수현 작가가 이제 홈 드라마라든가 매러 같은 것을 주로 많이 CP를 하면서 소위 언어의 마술사라는 얘기를 듣고 장기적으로 많은 그 명작들을 내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그분의 아성을 깰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임성환 작가가 튀어나오면서 우리 그 김수현 작가는 그 언어 구조적으로 아주 절묘한 그런 이 드라마를 구성해 나가는 그 요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소재 자체가 특이한 데다가 발상도 특이하고요. 공간 구성 자체도 대단히 특이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먹히는 건데, 근데 이 임성환 작가도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이 뭐 종편까지 생겨서 여러 그 쇼윈도가 아주 넓어진 이 분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짓이 무조건 엉뚱해서만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맥을 잘하는 작가예요.